이지펜 인문교양 한 스푼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진아입니다. 오늘의 한 스푼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어요. God, I wish somebody would have told me when I was younger that all bodies aren't the same. 혹시 이 가사 들어보셨나요? 가수 제익스의 노래 빅토리아 시프릿의 한 구절인데요. 오늘 이야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의 끔찍한 유행, 프로아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몸에 대한 인식을 위험하게 비트는 이 현상에 대해 오늘 김쌤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 주제 정말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쌤, 먼저 프로아나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해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프로아나는 찬성을 의미하는 프로와 거식증을 뜻하는 아노렉시아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말 그대로 거식증을 옹호하고 극단적인 저체중을 추구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정말 위험한 섭식장애인 거식증에 긍정의 의미를 붙였다는 것부터가 참 기묘하죠. 거식증을 옹호한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이 프로아나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건가요? 이들은 소위 뼈말라, 즉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상태가 되기 위해 정말 위험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식욕 억제제를 과다하게 먹거나 음식을 먹고 억지로 토하는 먹토는 물론이고 음식을 씹기만 하고 뱉어내는 씹배치라는 방법까지 써서 음식 섭취를 최소화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사실 거식증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다들 어렴풋이는 알잖아요. 그럼요. 거식증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체중조차 거부하고 계속 살을 빼니까요. 변비, 복통, 어지럼증은 기본이고 전신부종, 골밀도 감소, 생리불순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거식증 환자들 스스로는 이런 위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거부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나 위험한데 이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요.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X, 그러니까 예전의 트위터 같은 곳에 가면 본인을 프로아나라고 밝히면서 극단적인 단식 일상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을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의 아사 직전 상태로 보이는 신체 사진만 모아서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마른 몸을 숭배하는 소셜미디어의 분위기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마른 몸매의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은 칭송의 대상이 되죠. 다이어트 관련 게시물을 한 번이라도 보면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추천해주고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자신의 몸에 대해 즉각적으로 불만족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불만족이 실제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네, 통계가 그걸 증명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를 보면 2017년부터 5년 동안 10대 섭식장애 환자가 2배나 늘었어요. 질병관리청에서도 여고생들의 저체중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고요. 특히 청소년기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SNS에는 현실과 다른 만들어진 몸매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요즘은 사진 보정 기술이 워낙 발달했잖아요. 패션 잡지나 광고에 나오는 모델들의 완벽한 몸매는 대부분 보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정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몸매의 연예인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결국 많은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명품 몸매라는 건 사실상 보정을 통해 만들어진 신체인 셈이죠. 몸에 명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 자체도 참 씁쓸하고요. 아직 외모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그런 이미지를 보고 왜곡된 환상을 갖게 되겠네요. 만들어진 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정상 체중인데도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한창 성장기라 영양 섭취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오히려 극단적인 소식을 하거나 약까지 먹으면서 위험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SNS에서 마른 몸을 이상화하는 콘텐츠를 접한 10대 청소년은 섭식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2.3배나 높다고 해요. 정말 심각하네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텐데요. 그래서 아까 진아님이 처음에 언급해 주신 JAX의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노래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노래가 틱톡 같은 숏폼 플랫폼을 통해 엄청나게 유명해졌거든요. 가수 본인이 직접 겪었던 섭식장애를 고백하면서 마른 몸만 우상화하는 미디어와 특정 브랜드를 비판한 곡이에요. 그 노래가 화제가 되면서 해당 속옷 브랜드가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대단한 영향력이네요. 네, 하지만 이게 단순히 SNS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 깊게 박힌 외모지상주의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알게 모르게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리잖아요. 마른 연예인을 선망하고 최근에는 바디 프로필 문화까지 유행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몸매를 과시하려는 욕망이 커졌죠. 그런 사회 분위기에 대한 비판적인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죠. 바디 포지티브 운동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자기 몸 긍정주의라고도 하죠. 사회가 정해놓은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긍정하자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2017년에 너무 마른 모델은 런웨이에 설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기도 했고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 매장에는 플러스 사이즈 마네킹이 등장했습니다. 보정하지 않은 사진을 광고에 쓰거나 셀룰라이트나 튼살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캠페인도 유행했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정말 반갑네요. 물론 이런 노력들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인식을 한 번에 바꾸긴 어렵겠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시작입니다. 결국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문화가 결국 나 자신의 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SNS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단단하게 굳어진 외모 지상주의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SNS 속 만들어진 이미지와 나를 비교하기보다 나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킴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펜 인문교양 한 스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